다시 따따따 그 연결하게 따따따. 캐나다라는 나라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면 벗겨볼수록 몰랐던 묘한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놀라게 된다. 이번에도 이 영상을 보고 캐나다가 좋다, 나쁘다, 이러쿵저러쿵 논쟁이 있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불보듯 뻔한 것이지만 캐나다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해서 그럴 거면 뭐하러 캐나다 갔냐 와 같은 미취학 아동스러운 태클로 시간 낭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자, 여름에 이은 캐나다 뜯어보기 두 번째 시간, 캐나다를 독립적인 개체로 두고 경험을 토대로 썰을 풀어보기로 한다. 얼마 전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중 발달 장애아가 있었는데 같은 무리에 있던 한 한국 학생이 이 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의 얼굴을 맞아 한쪽 안경이 박살나고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발달장애 학생의 느닷없는 돌발 행동으로 그 학생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가 아는 한국 엄마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 담임 선생님이 존재하고 이 장애아에게는 그 학생을 케어하고 관찰하는 전담교사까지 배정되어 있었기에 사건의 책임 소재 파악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허나 그날 그 사건의 현장엔 전담교사가 없었고 사건을 바라보는 담임 선생과 학교의 태도가 의외로 미온적이었다. 설상가상 엄마의 영어 실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와 피해 학생의 부모는 양자 대면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피해 학생의 엄마는 학교 방문, 이메일, 전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식적인 해결과 원만한 사후 조치를 위해 눈물겹게 고군분투했으나 선생님은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나직하게 말씀하셨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세요. 공짜니까요.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아의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기에 그럴 수 있는 일, 어쩔 수 없는 일 정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일단락 돼버렸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소위 말하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 교사들은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다. 의외로 죄송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갑질을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분명 긴박한 뭔가가 일어났음에도 굉장히 태연하고 사건에 대해 관대해서 피 끓는 피해 부모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다. 몇 달 전엔 타 학교에서도 왕따 사건이 있었으나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의 명예 때문이었을까?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흐지부지 종결이 됐고 이로 인해 아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끝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결정을 내렸다 하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왠지 이 학교의 처신은 어떤 나라와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여긴 사설 지인보다는 시가 운영하는 공용체육시설, 우리나라로 치면 각 동마다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가 잘 발달되어 있다. 수영이든 테니스든 축구든 1년에 3, 4회 등록일이 있고 해당 일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 강습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면 된다. Say dear Justin. 뭐 여기까지는 딱히 특이할 것도 없다. 독특한 건 자,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 오해는 없길 바란다. 아무리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이고 다음 시즌에도 변함없이 강습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학생임에도 새로운 등록일에 접속이 늦어 또는 전산 오류가 생겨 등록을 하지 못하면 명단에서 탈락이 되어버린다. 이 뭔 개소리야! 대기자 명단에는 올라갈 수 있으나 개런티가 되지도 않는다. 계속 수업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함에도 기존 수강생에겐 그 어떤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매번 모든 학생에게 고루 수강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평등에 입각한 아름다운 제도란 말인가. 3개월 수업받고 3개월 탈락됐다가 다시 등록 성공해서 수업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배움의 연계성과 꾸준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살짝 짜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인가? 캐나다는 축구를 사랑한다. 도처의 축구장에 가보면 언뜻 유소년 축구가 꽤나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겨울에도 웬만한 비나 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을 찬다. 차범근 축구교실? 비교도 안 될걸. 처음엔 조금 의아했다. 어라?
세계 성인 축구 무대에선 툭 까놓고 명함 한 장 내밀지 못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축구에 진심이네. 실제로 놀랍게도 캐네디언들이 가장 즐기는 국민 스포츠는 아이스하키가 아닌 축구라 한다. 근데 왜? 몇 개월 관찰해보면 명쾌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게 된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이 전문 코치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해당 클럽에 자기 아이를 보내는 아빠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원봉사 활동인 것이다. 전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원봉사를 권장하는 문화, 실제 학교 생활과 여가의 많은 부분이 부모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다. 물론 축구에 일가견이 있고 실력 있는 아빠들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무래도 그러하다 보니 특별히 목적 지향적이거나 성적을 위한,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 입문을 위한 엄격함이나 절실함 같은 건 눈에 띄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신나게 즐기는 여가나 건강을 위한 권장 취미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캐나다에 오는 한인들이 좀처럼 적응하기 어렵고 생활 속 캐나다의 불만이나 단점이라고 꼬집는 것들을 요약해보면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 비싼 집값, 한국 대비 비싼 휴대폰, 인터넷 요금, 비싼 식비, 외식비의 경우엔 웬만하면 한국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이다.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춥기로 유명한 캘거리나 위니펙 같은 도시는 그 양이나 강설 기간이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도 견줄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툭하면 학교는 휴교에, 관공서 사업장은 임시 휴업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제설 실력은 어떨까 궁금해진다. 그쪽에 살다 빅토리아로 이사온 분의 얘기를 들어봤다. 폭설이 왔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 제설 차량 수십 대가 도로에 일렬로 쫙 정렬해 순식간에 도로를 말끔히 정리해버리는 마치 잘 훈련된 제설 군대를 보는 것처럼 제설의 완벽함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 사실이다. 하지만 밴쿠버나 빅토리아 같은 도시는 또 달랐다. 스노우 타이어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인가. 결국 비가 내려 녹을 때까지 거의 가만 놔두는 형국이었는데 수백 통의 민원 전화에도 한결같은 답변은 사람이 없어서 였다고 한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렇다. 여기 영주권의 간절함에 볼모가 된 한국인 직원에게 한국인 사장이 갑질을 일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쓰레기구나, 쓰레기. 선 이민자들이 후 이민자들을 이용하는 고약한 케이스가 하루 걸러 일어날 정도로 사기가 넘친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근데 이건 솔까 캐나다의 문제라기보단 뿌리 깊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가. 가뜩이나 척박해 보이는 캐나다 정착민들의 삶에 아주 그냥 셀프 먹칠을 넘어 셀프 똥칠을 시전하는 양반들이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가 보기엔 얄미워 보일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똘똘 뭉쳐 힘을 키워나간다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사기를 못 쳐서 안달이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금융업과 더불어 캐나다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은 광업이다. 연간 목재 수출량 세계 1위이니 임업은 말할 것도 없다. 우라늄, 철광석, 아연, 니켈 등등 땅에서 나는 자원을 팔고 먹고 사는 나라. 그래, 그래서 이름이 캐나다? 캐나다? 자꾸 캐나다 보니 캐나다? 곳곳에 묻혀있는 풍족한 천연자원 때문인가? 대한민국에서 평생 치열함을 보고 겪으며 살았던 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들 참 여유 넘치고 한가하다. 바득바득 일을 해서 출세하고 돈을 벌어야지 이런 느낌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이 땅에 묻힌 자원이 없어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과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 개방적이고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덜한 나라 분위기, 국민성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는 분명 복지나 자연환경을 차치하더라도 부러워할 게 많은 나라임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미국인 듯 미국 아닌 미국 같은 나라.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교묘하게 공존하는 나라. 캐나다의 미래는 이민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 부분을 의심하진 않는다. 넓은 땅덩이에 비해 적은 인적 자원은 이 나라의 오랜 골칫거리였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이곳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할 곳이 뻔하다 울분을 토해내도 캐나다 노동력 성장의 80%가 이민자들인 상황에서 난 오늘도 깊은 고민으로 잠을 설친다.
그 노동력에 숫자 하나를 더 얹어볼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